네, 안녕하세요. 공시법 강의하는 배수입니다.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시법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시법, 모의고사는요, 이게 당장 시험이 아니고 우리 10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뭐 잘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요,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라든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것은 제외하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실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분명히 이번에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 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시험 문제를 다 맞추지를 못하셨다고 하더라도요, 틀린 내용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고 틀린 내용 정확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시법은 12문항이 지적법, 그리고 12문항이 등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지적법부터 1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은 토지 조사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 이후에 다 등록된 이후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물론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 이렇게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와 관련돼서 직권정지 절차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죠. 그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맞고요. 자, 4번은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번 변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웠죠. 지반축, 지번 변경, 지적무 반출,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다 맞는 내용이죠. 자, 5번 보시면요, 결번이 발생하면 그 결번들은 어디다 정리하죠? 결번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는 결번대장이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5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은 지번부여 방법인데요. 자, 1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번부여 지역, 즉 동리 단위로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한다. 맞죠? 자, 2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죠. 산 2번지 이렇게 산자 붙인다. 맞고요. 3번 신규 등록에서 지번부여 방법인데요. 원칙적으로 부번이죠.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 자, 여기서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기 때문에요,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죠. 네. 다음, 그러니까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3번이 틀렸죠. 자, 4번에 분할이 있어서요,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함이 있어서 이때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고요. 맞고요. 5번에 있어서는요, 합병에 있어서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때 건축물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하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3번만 틀리고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3번은 지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 자, 임야는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그러니까 1번 임야 맞죠. 자, 2번은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라는 거죠. 시체가 있기 때문에. 자, 3번은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이고 저장돼 있습니다. 그럼 유지가 맞죠. 자, 4번은 도로와 관련돼서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은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도로로 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5번은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하는 거죠. 자, 4번은 지목의 표기 방법인데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하는데, 이때 부호가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되는데 네 가지 있죠.
차장천원. 이것은 차장천원은 차문자 두 번째 글자가 부과된다. 이때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를 말하죠.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글자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공장용지는 차장의 장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장이 될 것이고, 단순히 공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공원을 의미하죠. 2번 철도용지는 차장천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철이 될 것이고요. 주유소용지는 주죠. 주. 유는 유지를 말하죠. 유지. 그러니까 2번은 맞고요. 3번은 주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목장용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이 될 것이고, 양어장도 양이 되겠죠. 그래서 차장천원을 제외하고는 두 문자가 부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은 면적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면적 1번 보시면 우리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우리는 면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도면에만 등록되어 있는, 즉 평판 측량을 통해서 평면도 도면에 등록된 지역은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데,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된 지역, 즉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은 좌표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보시면은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이고,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은 모든 측량은 다 좌표라는 거죠.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면 위에서 측량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라고 해야 되죠. 2번이 틀렸죠. 3번 경계점 좌표 높이 등록된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의 한 자리, 즉 600분의 1 축척지역과 경계점 좌표 높이 등록된 지역은 0.1제곱미터, 즉 제곱미터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고요. 4번 신규 등록전환 분할할 때는 다 측량하는 거죠.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합병은. 그래서 합병은 측량하지 않지만 신규 등록전환 분할은 측량하고요. 5번에 나오네요. 합병은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지만은 측량하지 않고, 경계나 좌표는 말소하고, 면적은 합산해서 정한다라는 것이죠. 2번만 틀렸죠. 자, 6번은요, 지적 공부의 종류별 이제 등록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읽어보시면은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를 매수 의뢰에게 중개하기 위해서, 자, 해당 지적도 등본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 자, 지적도, 도면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도면은 우리가 도면을 연상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1번 면적이에요. 면적은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거죠. 즉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도면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한다고 했죠.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좌표,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되, 다만 그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즉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해당 사항이 없죠. 2번에 경계, 그 다음에 3번에 지번, 4번에 지목이 부호 형태로 등록되고요. 소재 등록되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니까 1번만 설명을 못하는 거죠. 자, 7번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총 5가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등록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1번 보시면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물론 토지 외지 건물이 있을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이 돼요. 그러나 4번처럼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리죠. 5번에 부동산의 가격은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등록돼요? 등기부에 있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4번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8번은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등록 전환과 관련된 사항이죠.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그 대상 토지를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 등 기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요, 지목 변경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허가만 받으면 바로 등록 전환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죠. 임야인 채로 그대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 경우, 또는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또 하나는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임야인 채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고 했죠. 따라서 2번도 당연히 등록 전환 신청 대상 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지번이 무조건 바뀌죠.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다 보니까 지번을 산자 붙였다가 산자 빼고 다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번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촉탁을 해야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요. 자, 임야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니까 임야대장이 이미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에서 다시 면적을 측정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면적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 지적도에서 측정한 등록 전환된 면적하고 비교를 했더니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으면은 당연히 지적도에서 측정한 등록 전환될 면적이 정확하겠죠. 따라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이내건 간에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지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은 만약에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정을 하죠. 이때 정정은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정정을 하지는 않고 그냥 등록 전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정정을 하고 등록 전환을 정정을 한 다음에 옮겨 적는 거예요. 4번만 틀렸죠. 자, 9번은 축척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요.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죠. 청산금. 먼저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요. 자,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경우. 자,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청산금 산정을 공고를 하죠. 그럼 공고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고요. 그럼 이때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거죠. 수령 통지를 한 사람에게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둘 다 6개월인 거죠. 그런데 이때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를 받았는데요. 좀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자,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니은은 6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는 거죠. 해당하는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축적 변경 관련돼서는 그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10번은요,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해요.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어디에도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요.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소유권 증명서류가 여러 가지겠죠. 법원의 확정 판결서라든지, 아니면은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랄지,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문서, 이런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소유권 증명서류에서 반드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등기서류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등기서류.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 증명서류 하면은 등기서류가 될 텐데,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서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자, 2번은요, 이제 직권으로 이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을 때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번에 소유자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죠.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요. 그 다음에 4번, 지적 정리, 토지 이동 정리를 통해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등기 촉탁을 또 해야 되죠.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물론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 등기 촉탁을 통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때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 일치를 시켰으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 정리했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하죠. 그때 통지하는 기간과 관련돼서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은 먼저 등기 촉탁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이 될 텐데 여기서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할 필요 없이 그냥 등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되는 거죠. 7일 내. 맞죠? 1번만 틀렸네요. 자, 11번은요.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요. 측량 기간인데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인데요. 자, 우리 측량 기간은요. 측량 기간은 또 고정돼 있어요. 세부 측량 기간은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 기간을 가산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지적 기준점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수에 따라서 기간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될 것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각각 4일을 주고요. 측량기간, 검사기간 15점을 초과합니다. 16, 17, 18, 19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하루를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즉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18점을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했으니까 자 18점을 설치하는데 지적 측량 수행자가는 18점 설치하는데 5일. 그러면 이걸 검사하는데 5일. 그럼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세부 측량은 들어가겠죠. 그러면 분할 측량하는데 5일, 분할 측량 검사하는데 4일. 그러면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 기간은 총 10일.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검사기간은 총 또 10일이 되네요. 9일이네요. 잘못 읽었네요. 9일이죠. 그러니까 10일, 9일. 이렇게. 다 계산해 놓고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1번. 그래서 10일, 9일이 됩니다. 자, 12번은요, 이렇게 검사를 해요. 세부 측량을 했을 때. 우리 기초 측량은 다 검사를 합니다.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기초 측량은 다 검사를 하고요. 세부 측량도 원칙적으로 검사를 하지만은 검사를 하지 않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죠. 지적 공보를 정리하는 측량이 아닌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따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2번 보시면은 3번이 해당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법 12문항을 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등기법 12문항을 보도록 하죠. 자, 13번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닌 거죠. 따라서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말소가 되면 말소가 무효일 뿐이기 때문에요.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상실되지는 않는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2번은 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추정력이 있으니까 일단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등기가 추정력을 갖기 때문에 그 등기 명인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등기된 사항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추정력이죠. 3번은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해서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맞죠? 그리고 4번,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비록 이것이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후등기 저지력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5번, 말소회복 등기는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만 말소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권리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등기의 그 효력이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1번만 틀렸죠. 자, 14번은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즉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만 신청할 수가 있죠. 자, 자연인은 신청할 수 있어요. 1번 태아는 아직 자연인이 아니에요. 출생 전이니까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요. 2번 학교는요. 시설물일 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는 사립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3번
자, 조합이 나오는데 우리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의 합유 등기래요. 그 조합 명의로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합유자 명의로 조합원들의 합유 등기라는데 특별법상의 조합은요. 실질은 사단이라고 했죠. 실질은 사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화가 됐으면은 사단 법인으로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요. 법인화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조합 명의로. 조합은 합유 등기가 아니라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청은 대표자가 하겠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신청합니다. 4번은 맞죠. 자, 지방자치단체도요, 하나의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는요,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가 있죠. 자,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읍면동리 명의로 등기는 못합니다. 다만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등기 못하지만은 동리가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게 되면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 명의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만 맞는 내용이죠. 자, 15번은 판결에 의한 등기예요. 자,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이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요.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패소한 자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요.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이어야 되는데 형성 판결이지만 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게 되면요. 등기 권리자든 등기 의무자든 이제 각 공유자들은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요. 자, 그러면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니까 의무자는 지금 등기필 정보 있죠. 따라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 없지만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니까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4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관공서에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허가서 등은요.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따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판결서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현출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따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내용이죠. 마지막 5번 보시면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이 경과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10년이 경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만 맞죠. 자, 16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신청 정보, 즉 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있죠. 자, 1번 신청인 당연히 기록할 것이고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적습니다. 3번 합유일 때는요. 자, 합유는 등기부에 그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신청 정보로 지분을 제공할 필요는 없죠. 합유 등기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지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죠. 3번이 틀렸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거래의 가액,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요. 이제 거래 가액도 신청 정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 원인 연월일 원칙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 거죠. 3번만 틀렸죠. 자, 17번은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신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전자신청은요. 이제 자연인과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방문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방문신청은 누구나 대리할 수 있지만 전자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도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4번은 사용자 등록을 하러 갈 때는요. 2개 서류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청인 이름, 성명, 주소, 주민번호 쓴 다음에 거기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때 도장을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따라서 주소 증명 정보하고 인감 증명 두 개 들고 가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죠. 3년 가까워지면 얼마든지 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이다. 그러니까 2번만 틀렸죠. 자, 18번은요. 각하 사유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등기사항이 아닌 것. 당연히 각하라겠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등기가 가능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1번, 농경지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지만 전세권은 안 된다고 했어요.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또 2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우리 민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민법 위반이니까 안 되겠죠. 자, 3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등기는 용의권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은 특정 일부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요. 4번, 지분. 자, 지분은 다 가능하지만 세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보상용. 그래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의권, 지상권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5번 보시면요. 상속 등기도 지분에 대해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전원명의로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상속인 전원명의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가능한 거죠. 전원명의 상속 등기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은 등기가 가능한 거죠. 자, 19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 문제가 나면 가장 먼저 이것이 토지냐 건물이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시장문수구청장의 확인, 즉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뿐이지 토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죠. 토지니까. 그러니까 토지니까. 네 번째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등기 상태예요. 토지 소유자가 보존 등기 할 때까지 언제 신청할 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가압류 등기를 촉탁에 따라 하기 위해서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직권 보존 등기 해당되는 거죠. 2번은 맞죠. 3번 미등기 토지를 대장상 이전받았어요. 대장상 증여받았어요. 왜냐면 미등기 토지 상태에서 대장에서만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죠.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람은 법률행위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지 대장에서만 이렇게 이전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는 아니죠. 그리고 보존 등기는 현재 소유자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등기는 또 유효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모두 생략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등기는 또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존만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 연월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자, 5번 보시면은 보존 등기라는 가장 일반적인 사람은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여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 대장에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대장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해가지고 그 판결서 들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확정 판결은요,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 뭘 이행하라는 판결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을 모두 불문한다는 거죠. 어떤 판결에도 상관이 없다.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판결에 한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2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0번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이면은 유증이 있었을 때 이제 보존 등기 문제가 생길 텐데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는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유증을 했어요.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럼 만약 이 사람의 상속인에게는 A가 있다. 이 사람 상속인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럴 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한다는 거죠. 상속 등기를 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게 되면 상속인이 유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는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갑에게서 을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갑은 사망했으니까 을이 단독 신청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언 집행자나 또는 상속인과 공동 신청해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수중자와 유언 집행자가 공동 신청한다. 유언 집행자가 따로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공동이 되겠죠. 자, 2번 보시면요. 포괄 유증에 있어서 수중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이때 각자 넣습니까?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상용, 보존득계, 상속득계, 용의권득계 이 딱 세 가지만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럼 그 이외의 등기들은 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분이 가능하면 언제나 자기 지분만 맞죠. 자, 3번은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때는요. 등기 원인은 유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원인일자는 유증의 효력 발생일을 적겠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유증자가 사망한 날이 되겠지만은 유증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했을 때는 조건 성취일, 기한 도래일이 해당이 되겠죠. 자, 4번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렇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유언장이 공개돼가지고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때는 굳이 또 이걸 말소하고 다시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려면은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하니까 빨리 우리는 실체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요. 굳이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그냥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보시면요.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됐을 경우에는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고요.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1번은요.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보시면 지상권에서 지료는 임의적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료는 임의적이에요. 그러나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요적이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지료는 임의적인 거죠. 2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부기 등기를 할 것이고요. 자,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이중으로 설정할 수 없죠. 용의권 중에서 중첩적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지역권뿐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요. 이용구무한이 가능하죠. 이용구무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전세권 우리 민법에서 1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자, 5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이것은 저당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여기서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 밑에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1번만 틀리고 모두 옳은 내용이 되네요. 자, 22번은 저당권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거 했죠. 자,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용,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자, 2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면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요. 토지만 이제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건물은 이제 철거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법정지상권이 없는 이 건물에 대해서 습니까? 민법에서 나오죠.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도 함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도 함께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일괄경매 청구권.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거 가능합니다. 자, 3번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하기 때문에요.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채권도 함께 이전돼야 되지.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채권도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고요.
또 4번 보시면요. 저당 부동산이 5개 이상이에요. 우리가 공동저당은 서로 공동저당 관계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데 4개까지는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하지만 5개 이상이 되면 등기부에 기록하려고 했다니까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5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따로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담보목록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서류니까요. 등기부 부속 서류가 되고 등기부하고 이 공동담보목록인 등기부 부속 서류하고 합쳐서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죠. 따라서 공동담보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자, 5번은요.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저당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도 담보의 대상이 되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그 이외의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돼요. 그러면 저당권에 대해서요.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에요. 그러면 이 질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질권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질권의 등기가 어떻습니까? 저당권 밑에 이렇게 부기 등기가 되어야 이 질권이 저당권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저당권 등기,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야만이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네요. 5번에. 자, 23번은요.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하는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를 통해서 실체관계에 부합을 시키는데요. 자, 이미 등기된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토지가요, 전부가 멸실이 됐어요. 근데 건물이라고 했네요. 건물이 전부가 멸실이 되면은 더 이상 이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멸실 등기라고 등기록을 폐쇄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부만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등기 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폐쇄해서는 안 되고 등기부는 그대로 두되 이 건물의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건물의 면적만 줄어들었을 때는 어떤 등기랍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죠. 다시 말해서 이럴 때는 변경 등기로 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등기된 건물의 일부가 이제 후발적으로 멸실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변경 등기죠. 원시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경정 등기라는 거고요. 전부가 멸실됐을 때 우리는 멸실 등기라는 거죠. 말소 등기는 권리가 전부 소멸했을 때,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말소 등기라고.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고요.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멸실됐을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4번 가등기인데요. 자, 가등기는 매매 예약 완결권. 여러분 민법 시간에 예약 완결권 가등기 할 수가 있죠. 장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장래 이제 매매가 성립하죠. 장래 매매가 성립하면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래에 이렇게 확정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이런 것도 또 미리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확정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등기가 됩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자, 우리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번도 맞고요. 자, 3번은요, 가등기에서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은 부기등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청구권을요,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이전을 한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등기로 하겠지만 소유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을 양도를 하기 때문에 즉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갑이 을 소유 토지. 여기서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네요. 자, 갑이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요. 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자, 가등기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어요. 병에게 양도. 소유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등기로 이전 등기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요. 잔금을 다지고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 뭐 매매를 했다고 하게 되면요. 갑은 오로지 을한테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지 병한테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죠. 그럼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본등기 청구라는 건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전등기 청구는 갑한테. 계약을 했던 바로 그 당사자, 을한테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본등기도요. 가등기할 당시에 등기 의무자. 다시 말하면 또 매매계약의 그 당사자, 법률행위의 그 상대방, 이 사람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본등기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것이지 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할 당시에 상대방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법률행위에 바로 그 상대방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은 병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라 법률행위에서 그 당사자였던 을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죠. 자, 지상권 설정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과연 어디다 하느냐?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겠죠? 지상권 설정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지상권 설정등기는 당연히 을구에 할 거 아니에요? 을구에 하니까 그 가등기도 당연히 을구에 하게 되겠죠. 을구에. 그러니까 4번만 틀린 내용이죠. 자, 지금까지 해서요, 우리 3월 모의고사 공시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시험장 갈 때, 시험 볼 때까지는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봤던 내용, 다시는 안 틀릴 수 있도록 또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3월 모의고사 공시법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